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는 계속 안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9시 반쯤 나옵니다.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은 PPI가 발표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연하게도 지금 현재 물가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표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음 달에 있을 CPI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표.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그 주에는 항상 주가가 좀 민감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계속 그래왔죠. 특히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기의 사실상 마지막 구간이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낮추면 금리를 상승시키고, 그러니까 인상시키고, 인상하던 그 추세 속에서 동결을 하면 아직은 인상기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인하기로 피벗이라고 부르는 금리 태세를 바꾸는 그 전환점이 이제 다음 주에 옵니다. 그러면 지금 CPI, PPI를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는 불확실성을 정리하고 이제 금리 인하에 맞춰서 아마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 이제 오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미리 이제 어제 좀 움직였던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일단은 좀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고, 또 미국의 TV 토론이 오늘 우리 시각으로 아침에 10시쯤 시작을 해서 12시 조금 안 돼 가지고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리스가 두각을 좀 나타냈고, 그 TV 토론이 벌어지는 중간에도 해리스의 우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었는데, 실제로 해리스의 선전을 말하고 또 선전을 선전했다고 평가하는 그런 보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메디케어,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해리스의 강점과 약점 중에 약점을 생각해 보면 무명이라는 겁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트럼프의 이미지는 거칠고 정제되지 않았고 또 감정적이고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약점이라면 약점이고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자, 이 두 후보가 첫 번째 TV 토론을 벌였는데, 해리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름을 알리는 기회니까 믿져야 본전인 그런 느낌인 거고, 트럼프는 폭탄을 좀 안고 있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감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오늘 TV 토론을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만, 아침에 아까 SBS에서 이제 중계를 하던데,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잠깐씩 보면은 그 해리스가 좀 안정되고 차분한 그런 이미지를 좀 일부러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토론 내내 굉장히 차분하게 또 굉장히 이성적으로 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아마 기사를 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해리스의 정책 또 트럼프의 정책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해리스의 우세 쪽으로 TV 토론이 좀 기울었다는 평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2차 전지라든가 이제 해리스와 민주당이 강점을 갖고 있고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그런 그야말로 이제 어떤 대선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테마주가 움직였다기보다 그 테마를 타고 움직인 거죠. 여기에 사실은요, 오늘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토론도 물론 중요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져있는 구간, 낙폭 과대 구간이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업종들이 좀 그런 바람을 타고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가
방아쇠를 당긴 거죠. 이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강세 이런 것들이 어떤 트리거가 돼서 우리 증시에서도 실제로 2차 전지와 뭐 화학이라든가 의료 정밀 의료기기 이런 쪽이 지금 오늘 어제 계속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에 좀 아쉬움을 표하자면 사실은 반도체도 오늘 좀 잘 갈만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약세, 어떤 끝없는 추락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토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올 CPI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지나가고 있던 마지막이에요. 이게 지나가면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는 CPI의 수치, 그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지만 않으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너무 그 시장의 예상 범주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오늘 CPI, 내일 PPI를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기로 바뀌는 그 피봇의 시기를 아마도 건너가게 될 거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은 지금 뭐 각자 몫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모멘텀이 실적하고 곁들여지면 더 강할 거라는 거죠. 실적하고 곁들여지지 않으면 일회성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들 4분기, 1분기 이 무렵에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금리 인하 모멘텀, 그다음에 해리스와 민주당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곁들여질 때 강력한 파워를 아마 내뿜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이 이제 저점에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 다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업종들, 그다음에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컨센서스 확인해서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추리면 정답이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345종목이 올랐고요. 528종목이 빠졌습니다. 0.4%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 0.9% 하락했습니다. 대형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주도했다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코스닥은 659종목이 올랐고 894종목이 빠졌습니다. 0.46% 올랐고요. 코스닥 150은 0.76%가 올라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오히려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자, 코스피는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1조 원 넘게 팔았는데 개인이 주도했죠. 코스닥은 외국인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이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대형주 자 여기에 방점을 찍고 오늘 밤 미국 증시가 CPI에 안도할 경우 내일 바로 그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이제 움직이게 될 거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선물 지수 빠지고 있죠. 0.3%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은 0.36% 빠져서 1339원대로 내려왔고요. 국제 유가는 4.31% 하락해서 65달러까지 빠졌는데 이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이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죠. 낮추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많이 내려와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한 20% 이상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CPI가 나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물론 경기가 나쁘다는 이제 증거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일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 또 생각해 볼 문제고요.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혼조세 마감에도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의 8월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및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하락세 보이는 가운데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의 매도가 대규모로 나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및 2차 전지주 중심의 외국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자,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의 해리스 트레이딩 및 저가 매수세 유입의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해리스 후보가 첫 공개 토론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해리스 수혜주인 2차 전지, 메디케어, 신재생 에너지 등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 상승했다. 이런 분석 나왔고요. 외국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건설 및 일반 전기전자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해리스의 메디케어 확대 정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확 띄는 게 저 밑에 삼성 SDI 9.91, 10% 가까이 올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5%대, 포스코홀딩스 3%대, LG화학도 3% 정도 올랐습니다. 철저히 2차 전지들과 딱 하나 SK하이닉스 1%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KB금융과 신한지주가 6%대 급락이 나왔고요. 기아도 4% 정도,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가 3%대. 오늘 미국에서 오늘 제가 아침에 브리핑 써드린 거 보시면 자동차 오늘 미국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가 이제 좀 약세 보이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크게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다 올랐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엔캠, 펄어비스가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 중에서는 실리콘2가 4% 빠진 게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철강 금속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고 TCC 스틸이 12%대, 사마 알미늄이 10%대, SK 오션 플랜트가 6%대 올랐는데요. 철강 금속 다음이 화학이었고 또 철강 금속 중에서도 뭐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제가 이틀에 한 번씩 하루는 보조 지표들 보고 이제 매수 신호 나온 종목들을 써드리고 또 증권사의 주요 리포트들 써드리고 이렇게 써드리고 또 하루는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주.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었는데요. 시황 브리핑을 미국 시장 중심으로 우리 시장 전망까지 하는 브리핑을 써드리고 보조 지표 매수 신호 나온 종목들 써드리고 그다음에 증권사 그 주요 리포트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낙폭 과대주들을 써드립니다. 이틀에 한 번씩. 그리고 내일은 아마 이제 내일이 되면 신고가 종목들,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나온 종목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그 정도 써드리거든요. 이제 그 시황 리포트, 시황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증권사 리포트하고 시황 브리핑 써드리는 건 매일매일 똑같은데 하루는 보조지표 나온 매수 신호와 낙폭 과대주, 하루는 신고가 종목들과 골든크로스 종목들을 써드립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써드리는데 오늘 써드린 낙폭 과대주를 잠깐 보여드리면 사마알미늄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대한유화, 율촌화학, 롯데케미칼, 효성TNC, PI첨단소재 같은 완전히 화학주들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SKI테크놀로지, LNF 같은 2차 전지들 있죠. 코스닥 150 보시면은 밑에 에코프로 있죠. 미래나노텍, 리튬 관련 주죠.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BM, 천보, 하나기술, 탑머티리얼, 성일하이텍, 윤성FNC, 에코프로 HNJO. 2차 전지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와 화학과 사마알미늄 같은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해리스 모멘텀을 딱 받으면서 반등이 팍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과대주들을 알고 있으면 이 종목들을 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먼저 차삭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낙폭과대주를 걸러내는 그 툴을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알려드립니다. 이거 말고 이제 아래쪽에 하나를 더 알려드리는데 거기에도 뭐 비슷하게 있지만 개수가 적어서 일단 이걸 보여드리면 오늘 아침에 써드렸던 내용에 오늘 상승 종목들이 대거 들어가 있더라. 이걸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증권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키움증권이 5%대, SK증권 우선주도 5%대 빠졌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건설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금양 그린파워가 23%대, 대명에너지가 18%대 올랐고 빠진 업종, 유통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PC디렉트 12%대, DYD 11%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3일 제약이 오늘도 좀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9%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유한양행 우선주가 오늘 11%대 빠지면서 14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바이오도 8%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셀루메드 24%대, 펩트론이 11%대,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화일약품 10%대, 엑셀세라퓨틱스와 유틸렉스가 8%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HD 현대일렉트릭, 삼성 SDI,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알테오젠, 재룡전기, HLB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는 대한전선, LS 에코에너지, LS, K카, 대신증권 순이었고, 코스닥은 LS 마린솔루션, 나노신소재, 일진파워,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세 종목, 삼성전자, 셀트리온, 에코프로 BM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뭐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오늘도 수급을 보면 수급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8월 22일 이후 근 3주 정도를 계속 개인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65,000원 밑으로 아예 64,900원까지 빠졌고요. 외국인은 뭐 여전히 많이 팔고 있고, 기관이 오늘 매도량을 약간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가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수급은 완전히 꼬였고,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시간외는 0.31%, 200원이 빠진 64,7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지금 선을 그어놨습니다. 주요 뭐 지지 라인이든 그 저항 라인이든 세 군데의 동그라미를 그려놨고요. 대충 63,000원 언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는 이 1년치 일봉 같고 뭐 2년치 일봉을 봐도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63,000원 정도를 바닥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63,000원보다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64,2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63,000원대로 내려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삼성전자의 저점은 63,000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63,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그땐 좀 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삼성 다른 종목들도 이제 뭐 어느 지점이 어느 그 지지 라인이 밀리면 오히려 그때는 매수하자. 어제 말씀드렸던 넥스틴 같은 종목, LNF 같은 종목들 말씀드렸던 지점 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 63,000원대로 밀리면, 여기서 64,900원에서 혹시라도 63,000원대로 밀리면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시작하자. 그리고 혹시 초반에 빠지다가 뭐 3분봉 정도를 보면서, 아니면 뭐 5분봉도 좋고 10분봉도 좋은데 1분봉도 뭐 다 좋습니다. 상승으로 돌아서는 타이밍이 딱 오면 그때는 한번 사보자. 지금 싸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요 최근에 뭐 인텔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워낙에 안 좋은 그런 이슈 때문인데, 그래도 64,000원이 깨지면 63,000원까지, 왜냐면 지금 이게 최근에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9만전자 어쩌고 하는 그런 정도였단 말이야. 2주가 아니죠. 2달 전에. 그러면은 가장 최근 많이 올랐던 7월 둘째 주에 88,8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9월 둘째 주에 64,900원까지 밀려 있다는 것은 과하다. 일단 과해요. 이 대형주가 이렇게 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멘텀도 그렇고요. 지금 금리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시장 전반이 돌아서게 되면 삼성전자 역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못 가면 우리 시장 전체가 다 못 갑니다.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 패대기를 오늘처럼 이렇게 쳐버리면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 64,000원 깨지면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역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7,000원 부근까지 가면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예. 매물벽이 너무 세요. 저항선이. 그래서 107,000원 부근, 107,000원대까지 가면은 파는 게 좋다. 비중 줄이자 그랬잖아요, 어제.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들이 비중을 줄였습니다. 개인만 비중을 늘렸습니다. 19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고요. 시간에 보면은 0.31% 600원이 더 빠졌습니다. 19만 100원까지 밀렸네요. 자, 일봉 볼까요? 동그라미 친 것처럼 지금 셀트리온은 딱 뭐 선명합니다. 오늘 21선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그냥 그대로예요. 고점이 21선, 저점이 121선. 고점 21선이 19만 7천 원짜리였는데 오늘 최고가가 19만 6,900원이었습니다. 21선 터치도 못하고 밀린 거고요. 시가가 19만 6,9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선에서 그냥 밀렸다고 보면 되고요. 자, 121선이 바닥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121선이 18만 7,800원입니다. 오늘 최저가가 18만 8,700원입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이 121선 밑으로 더 빠지기도 어렵고요. 이제 거의 뭐 아주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밀집한 상태로 횡보를 또 하면요.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텐데 이제 위로 갑니다. 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 18만 7천 몇백 원 정도 되는 그런 구간까지 밀리면은 그냥 매수 기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선을 뚫을 건데 이번에도 바로 뚫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방향은 위로 잡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17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또 기관은 3,700주로 매도량을 팍 줄이면서 특히 투신이 매도를 많이 했죠. 개인들 펀드.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오늘 팔았다는 뜻이고요. 금융투자가 44,000주를 사줬죠. 외국인과 금융투자 가장 강한 세력 둘이 사주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뭐 아주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니고요. 시간에 보면 0.46% 700원 더 올랐네요. 15만 4,400원까지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BM 일봉 보면은 속이 후련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습니다. 오늘 16만 700원까지 갔었는데 8.07%까지 오르다가 결국 3.36%. 이게 뭐냐 하면요. 해리스 모멘텀만 가지고는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기에 아직 실적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이. 실적으로 보여줘 이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지금 뭐 코스닥 대장주고 2차전지 사실상 대장주인데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장주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이 있지만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16만 원을 돌파하니까 수익을 실현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어. 단기간 모멘텀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반등하는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거 아니다. 그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실적입니다. 결국에 실적이고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3분기 실적이 11월 15일까지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사실 3분기 9월 30일이 지나면 3분기가 끝이기 때문에 10월 한 둘째 주쯤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잠정 실적들이 쫙쫙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10월 한 20일 10월 25일 그때까지는 3분기의 실적 어떤 상황이 대략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컨센서스를 미리 보면서 3분기 추석 연휴 지나고 이제 3분기의 마지막 주인 9월 마지막 주쯤에 2차 전지의 비중을 좀 늘릴 것인가 좀 줄일 것인가 아니면 뭐 홀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2차 전지가 싸기 때문에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담아가기 좋은 자리 맞다. 네. 그리고 쫄지 말자. 길게 가져갈 거면.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빨리 반등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업종을 다른 걸로 가져가야죠. 뭐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2차 전지보다는 좀 더 빨리 실적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제 또 미국 대선 테마를 타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미국 대선까지 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2차 전지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싸져 있으면 이거는 조금씩 담아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너무 비중을 한꺼번에 늘리지는 못하죠. 그거는 뭐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그럴 거면은 나누자는 거죠. 이제 지금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업종 쪽으로 조금 나누자. 그게 이제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미국 선물지수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61, S&P 500이 마이너스 15 정도 되네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57. 그러면은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한 2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미국 선물지수 움직이는 거 개장 2시간여 남았는데 다우 마이너스 155, S&P 500 마이너스 13, 나스닥 마이너스 50. 그러면 나스닥과 S&P 500은 약간 낙폭을 줄였고요. 다우도 뭐 약간 낙폭을 줄였네요. 그러니까 낙폭을 살짝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좀 좀 불안하죠.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 오늘 이제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미국 CPI 발표 나올 때 속보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필이면 또 오늘은 좀 일찍 녹음을 하고 이제 이 편집을 시작하다 보면 CPI가 중간에 아마 업로드 할 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략 9시 한 반 정도 되면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CPI에 대한 거는 이게 나오고 나면 막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내일 저녁에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일 뭐 언급할 수 있으면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